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애저 데브옵스에 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세션 제목을 버그를 줄여주고 퇴근을 앞당겨주는 애저 데브옵스 100%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재밌게 지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약간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애저 데브옵스를 활용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잘 활용하다 보니 실제로 업무의 생산성을 많이 높여주고, 그에 따라서 버그도 줄였고, 이에 따라 퇴근도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해서 세션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저 데브옵스를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예제를 통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앞서 오늘 어떤 분들이 이 세션을 들으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오늘 세션의 내용은 이미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여서 프로젝트 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 애저 데브옵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더 편리하게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서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미 이 방법론에 대해 알고 있고 들어는 봤지만 아직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이미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여러 피처 중에서 일부 피처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저 애자일 잘 모르는데 그러면 들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짧게 애자일이랑 스크럼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다룰 내용 아젠다를 쭉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애자일 방법론 및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짧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오늘 저희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애저 데브옵스 화면 보면서 데모를 통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이미 어떤 회사에서 개발팀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데모 시나리오를 갖고 이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인지 그 데모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이 개발팀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고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등을 쭉 소개해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애저 데브옵스 기본 기능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추가로 설치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익스텐션들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애자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자일이 민첩한, 기민한, 빠른 이란 뜻의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뭐냐면 기존의 애자일 전에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린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고요. 결국 키 컨셉이 이런 것 같아요. 빨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애자일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개발 방법론 대비
우리는 그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능들을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애자일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이 좀 더 큰 개념적인 컨셉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애자일을 따르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럼이고요. 뭐 칸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등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스크럼이고 오늘 스크럼 기반으로 쭉 나머지 시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실제 스크럼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애저 데브옵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 스크럼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결국 애저 데브옵스의 기능 이름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컨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특히 애저 데브옵스 중에서도 프로젝트 관리 부분을 사용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미리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스크럼이란 결국엔 이 애자일 개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발팀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그냥 진짜 실제적인 룰, 규칙, 수행 방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했었는데, 우리가 결국에 뒤에서 데모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릴 거잖아요. 그 데모 시나리오를 빗대어서 좀 이 스크럼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이냐면, 최저가 항공권 조회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게 우리 최종 목표예요. 우린 진짜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빠르게 뭔가 항공권들을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거야. 이런 게 우리 회사의 목표이고, 이제 개발팀들이 뭐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개발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요? 우리 뭐 해야 되는지부터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웹사이트를 만든다. 항공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 비교 기능을 넣는다.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 개발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의 목록을 백로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에서 제공해야 되는 백로그들. 그리고 이 일들은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덕트 오너는 결국 이 스크럼에서 말하는 여러 주요 역할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있고 개발팀이 리소스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스테이크홀더, 주주들이라든지 이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막 추가적으로 기능을 요구할 거잖아요.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야겠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잠깐 밀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사람이 프로덕트 오너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프로덕트 백로그에 쭉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팀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 가지 일들을 할당을 받고 개발을 진행하겠죠. 이 전반적인 개발은 길어질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스프린트라고 불리우는 짧은 개발 기간을 가지고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짧은 단위의 개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스크럼에서 정의를 할 때 스프린트는 너무 최대한으로 잡아도 한 달을 넘게 하지 마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스프린트를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하고 진행해 나갔거든요.
그거는 뭐 팀마다 성격마다 다른데 보통 1주 혹은 2주 정도로 잡고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때 뭘 하느냐? 아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목록들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고 이번 주에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몇 개 뽑아서 그 일주일간의 스프린트 동안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나면은 실제 어느 정도 데모 가능한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이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각자의 개발 팀원들이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 막히는 거는 없는지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기 현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의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리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스프린트 리뷰라든지 스프린트 레트로스펙티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스프린트 간의 결과물이 어땠는지 리뷰하고 고칠 점은 없는지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인지 이 레트로스펙티브라는 용어가 한글로 하면은 회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고한 걸 바탕으로 개선점은 보완해서 다음번 스프린트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사이클을 돌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제품을 완성해 나가고 딜리버하는 게 스크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컨셉과 함께 몇 가지 용어들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면 좋으니까 백로그라는 우리 할 일 목록, 그리고 스프린트가 개발 주기, 이거 일주일 보통 2주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리고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해서 매일 미팅을 가진다, 개발자들 간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스프린트에 대해 레트로스펙티브 회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스크럼에서 주요로 사용하는 용어 및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내용 요약한 거예요. 백로그에 있는 아이템들 우리가 한 만큼 가져와가지고 스프린트 기간 동안 개발하고 이 스프린트가 한번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동작 가능한 워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스크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자일 및 스크럼 컨셉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러면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데브옵스가 뭐야?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애저 데브옵스는 결국 개발자들이 더 개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이고요. 애자일 방법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이 내부에는 올인원 도구라고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을 하려면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는 도구부터 시작해서 코드를 올릴 수 있는 저장소, 리파지토리가 필요할 것이고, 코드를 이제 작성하고 다 마스터에 머지가 되면 이걸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보고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기능이 그걸 제공하고요. 테스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테스트에 관련된 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산출물들 아티팩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티팩트 허브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른 완전 하나의 프로덕트에 대항하는 그게 하나의 서브 기능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애저 데브옵스고요. 바로 이제 이거 끝나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잘못 왔네요. 네, 그 전에 앞서서 또 유용한 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애저 데브옵스 어떤 건지 조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 데모 제너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애저 데브옵스 기반으로 반쯤 완성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기 샘플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선택해가지고 클릭만 하면 쉽게 내 애저 데브옵스 계정에 이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내 프로젝트들도 유사하게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구나 빨리 익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늘 데모 환경을 구성하면서 이 중에 하나의 샘플 프로젝트 이용해서 데모 환경을 구성했거든요. 네, 곧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요 방금 스크린샷은 안 보였는데 콘토소 에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시나리오인데 이제 콘토소 에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에어라인 부킹 애플리케이션, 항공권 조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시나리오는 좀 복잡하게 기술이 구성된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 이 시나리오는 좀 상대적으로 Node.js랑 코스모스 DB만 써가지고 단순하게 구성돼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소개하면 쉽게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애자일 기반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프로젝트 템플릿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우리 개발팀에 지금 취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아까 그 템플릿 프로젝트 제가 로컬에서 빌드하고 지금 여기 이쪽에 배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예요. 우리 어떤 개발팀에 지금 취직한 거냐면, 항공권 조회 개발팀이고, 예를 들면은, 로그인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로그인하고, 항공권을 이렇게 조회하고, 뭐 아무 데나? 이거 존재하지 않은 나라 같죠? 어쨌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가고 싶다. 뭐 승객. 마치 약간 스카이스캐너 이런 서비스 떠오르시죠? 이런 거 보고 뭐 선택하고. 이런 시나리오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겟하는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콘토소 에어라는 회사에 취직한 저희 개발팀이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애저 데브옵스를 활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애저 데브옵스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애저 데브옵스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딱 접속하셔서 하면 만나게 되는 페이지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애저 데브옵스를 쓰시는 분이면 먼저 조직을 생성하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프로젝트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애저 데브옵스 사용할 때 이 부분이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올가니제이션이란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올가니제이션 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 회사이다. 그러면 내 회사가 이 올가니제이션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제 데모 및 제 테스트용 프로젝트들을 담을 용도로 EUNK 파일럿이라는 오가니제이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제가 뭐 테스트하고 싶은 프로젝트들 여러 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프로젝트도 여기 밑에 제 조직 오가니제이션 밑에 추가가 됐죠.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해서 다른 오가니제이션에 초대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여러 지금 오가니제이션 목록이고요. 이거 이외에 26개나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오가니제이션 레벨에서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쪽 탭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 오가니제이션 밑에 제가 테스트로 임포트한 콘토스 에어라는 애저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타겟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저 데브옵스를 설명하기 위해 막 애자일 반복론도 약간 소개하고 뭐 저희 데모 시나리오도 소개했는데 결국 이거 여기 이 페이지 잘 소개해 드리려고 그 작업들을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애저 데브옵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보드라는 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관리, 애자일을 또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리포는 그냥 기터브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리파지토리. 우리 프로젝트 코드가 올라와 있는 저장소.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코드가 완성되면 빌드하고 배포해야겠죠? 빌드 배포, 셋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관련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 허브 등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맨 위에 페이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를 간략히 볼 수 있는 뭐 간단히 뭐 소개를 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템들 몇 개 있고 뭐 지금 파이프라인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들도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몇 명의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간단한 서머리 페이지가 기본 제공되고요. 대시보드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위젯을 뭔가 추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입맛대로 맞춰서 우리 대시보드를 꾸미실 수도 있고요. 위키도 제가 종종 유용하게 썼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다음 사람 혹은 나중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 문서화를 잘 해놔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 마크다운으로 문서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마크다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위키 페이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버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드부터 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프로젝트 관리 탭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애자일 방법론을 이용해서 보통 애자일 방법론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은 게 백로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백로그. 백로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록도 이게 지금 다 우선순위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낮으면은 이렇게 막 옮기거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인, 백로그들이고요. 그리고 이 백로그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실제 일주일 혹은 최대 길어봤자 한 달에 스프린트라는 짧은 개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로그들 중에 우리가 스프린트 기간을 이렇게 정해요. 지금 저는 일주일짜리 스프린트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는 뭐 유저 스토리 1, 2, 3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미리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기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스프린트, 즉 이 이터레이션 스프린트 그냥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터레이션이 결국 기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1, 2, 3번의 유저 스토리에 대해 할 거야. 이렇게 간략히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 그냥 보기 싫으면 이렇게 숨겨 놓으셔도 돼요. 아마 다시 보시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네요. 어쨌든 다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 백로그에 관한 부분이고요. 근데 보드도 있어요. 보드랑 백로그는 뭐가 다르냐면 백로그는 우리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우선순위 기준으로 쭉 보이는 건데 보드는 그게 아니라 뷰가 조금 다른 거예요.
백로그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상태에 따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유저 스토리들은 아직 리스트에만 올라와 있고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유저 스토리들도 있고 할 일, 그러니까 유저 스토리라는 용어가 낯서신 분들은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 완료된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유저 스토리에도 뭐 유저 스토리가 있고 태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큰 목표, 유저 스토리가. 그리고 태스크는 이 일을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목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워크 아이템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개별 워크 아이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저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관련해서 또 개발하다 보면은 버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버그가 만약에 새롭게 추가됐으면 버그도 여기 보일 테고 그게 바로 워크 아이템스 탭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으로 개발을 하시고 이 애저 데브옵스로 개발 일정 관리하시면 가장 많이 이렇게 클릭하시게 될 페이지가 이거거든요. 스프린트 페이지. 스프린트 페이지는 아까 백로그랑 비교했을 때 개발 기간이 보통 일주일이라고 잡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 옆에 보이시던 탭 생각나시죠? 한 일주일의 스프린트가 여러 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아까 첫 번째 유저 스토리 3개 목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PPT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한번 기억나시나 한번 되짚어 보세요. 매일 이 개발팀이 우리가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미팅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 용어가 뭐였죠? 데일리 스크럼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팀이 이제 받은 개발 리스트를 갖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개발하는데 그 개발 기간 동안 잘 되는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매일매일 짧은 미팅을 가져요. 이 데일리 스크럼 미팅 때 보통 이 스프린트 대시보드를 이렇게 스프린트 화면을 켜놓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켜놓으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일만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것도 돼요. 지금 제가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 잘 느껴지시진 않을 텐데 실제 프로젝트면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이에 따른 유저 스토리도 많고 이런 하위 항목인 태스크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그 해당 이름만 하면 다 보이지만 해당 사람의 이름만 딱 클릭하면은 내가 하는 딱 일들만 하이라이트 돼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럼 이 화면 켜놓고 저 이번 주에 이거 끝냈고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막혀요라고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린트 페이지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매 스프린트가 끝나면 해당 스프린트가 어땠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하고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리뷰 및 레트로스펙티브 이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저 데브옵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켓플레이스 익스텐션으로 추가하면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레트로스펙티브 미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로딩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애저 데브옵스 마켓플레이스를 보여드리면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레트로스펙티브 이런 익스텐션을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바로 그냥 클릭하셔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오늘 들어보시고 좋다고 하시면 제가 익스텐션 한 2-3개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크니까
네,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레트로스펙티브 미팅 팀원 간에 할 때는 보통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드에다가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 경험을 이렇게 그냥 UI로 구현해 놓은 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건 안 좋았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익명으로 쓰시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실명이 좋으면 실명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또 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드백 받은 다음에 비슷한 의견이 많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이거 그룹핑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쓰기 귀찮으면 그냥 보트를 눌러가지고, 이거 나 동의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 레트로스펙티브 하는 이유가 좋았던 점은 그냥 서로 사기 충전하고 좋긴 하지만 안 좋았던 점은 이제 개선하고 다음번 스프린트에 반영하자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액트 탭에 가시면 add work 아이템을 하시면 이와 관련해서 바로 관련된 일들을 다시 생성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래서 이 레트로스펙티브는 기본 그 애저 데보스에선 제공하지 않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 익스텐션으로 깔아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팀원들이 외국에 있어서 한 자리에서 모이기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저 데보스의 여러 이런 스프린트라든지 여러 레트로스펙티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했어요. 마치 한 공간에 모여서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능 중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 STMH라는 기능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스프린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플래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결국 이 스크럼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속도를 내게 하는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된다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팀원들의 스피드를 봐서 적정량의 일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너무 조금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기 쉽게 되잖아요. 혹은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에 비해 너무 과도하면 이렇게 압도돼가지고 오히려 더 일의 진도가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매번 이제 스프린트를 하고 회고를 하고 이제 스프린트 플래닝이라고 해서 다음번 스프린트에서는 얼만큼의 이 리스트들 중에 몇 개를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걸 또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에스티메이트예요. 이것도 기본에는 없고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미리 몇 개 생성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이번 주가 이터레이션 2였고 다음 주에는 이터레이션 3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예정된 유저 스토리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 일인지 팀원이 전반적으로 알고 동의를 해야지 진행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일의 양에 대한 거를 같이 의논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거를 카드게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 스토리 370번 같은 경우는 As a customer, I want to print my itinerary 라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모르겠어요. 5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UI도 바꿔야 되고 뒤에 뒷단에 뭐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좀 오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라고 보트를 하고 나머지 팀들도 익명으로 이렇게 쭉 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까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충 이 일의 스콥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너무
짧게 생각하거나 너무 크게 생각하면 그거는 서로 이해가 좀 안 맞는 거니까 그땐 또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 너무 지쳤어. 티타임이나 하자라고 티타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유저 스토리 얼마큼 걸릴지 예측하는데 사용하면 좋은 추가 익스텐션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보드에 관한 내용이 이거고요. 즉, 애자일 스크럼 기반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탭은 리포지토리에 관련된 탭입니다. 결국 그냥 GitHub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Git 기반이고요. 이제 개발팀들이 개발 진행을 하면은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할 그런 리포지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받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냥 git 클론 하시고 여기 있는 주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 개발 환경과의 인티그레이션도 제공하고 있어서 나 그냥 git 클론 명령어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쓰고 있는 아이디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아이디 내에서 이렇게 받고 해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즉 원격 리모트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 코드 이제 커밋 히스토리를 커밋 탭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마스터 브랜치, 지금 브랜치가 마스터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브랜치가 여러 개 있으면 그 각 브랜치들의 커밋 히스토리도 쉽게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누가 어떤 푸시 했는지, 그리고 브랜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리캐스트 탭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플리캐스트들 관리하고 하실 수 있는 탭이고요. 제가 테스트로 작성했던 플리캐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로 뭘 작성했냐면, 이제 내가 예약한 내역들을 이 콘토서 에어 페이지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데, 캔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발자로서 이번 주에 이거 캔슬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던 그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UI부터 만들었어요. 버튼 UI부터 만들었고 이걸 커밋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스터에 머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이 브랜치도 이런 식으로 네이밍 룰을 따랐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유저 스토리 이름에 내 아이디에 실제로 내가 뭐 했는지 이거는 네이밍 규칙 지키 나름인데 회사의 규칙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마스터에 포함될 텐데 어떤 변화를 했는지 이렇게 마크다운 포맷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자세히 적으시면 이제 코드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 이런 변화 때문에 이런 코드 체인지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이 이 파일 탭에 가면 실제로 어떤 파일들이 바뀌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파일 변경 사항이 하나여서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 개면 여러 개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UI적인 배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파일들이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어떤 거 검토했고 어떤 거 검토 안 했는지 좀 트래킹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내가 봤다 안 봤다 이건 볼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해 주잖아요.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어떤 라인이 그럼 이제 이 라인이 추가됐는데 이 변경 사항을 보고 이제 내가 물론 지금 상황에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라고 생각하면 이제 코드 리뷰를 여기 해주는 거죠. 이미 제가 코드 리뷰 이 예제도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 얘는 다른 사람이에요. 은지 아니에요.
지은이에요. 지은이가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 개발자인 은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그냥 냅뒀다라고 하고 리조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스터 브랜치는 항상 깔끔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보이시죠? 폴리시스라고 해서 이 마스터 브랜치에 뭔가 머지가 일어날 때는 항상 누가 다른 사람이 리뷰를 해줬는지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아이템들이 링킹되어 있는지 그리고 댓글을 만약에 달렸으면 이 댓글에 대해 다 해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마스터 브랜치에는 머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프로젝트 세팅. 그게 좀 찾기가 힘들어요. 프로젝트 세팅 가서 리파지토리 가셔서 우리 리파지토리 중에서도 우리는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만 이 정책을 적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마스터에 폴리시스 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전 지금 이미 정책을 셋업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최소 2명의 다른 사람이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는 리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리뷰를 하지 않으면 머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워크 아이템도 링킹이 되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어떤 코멘트가 달리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또 이런 것도 많이 보통 걸어놓죠. 그리고 이 변화된 코드가 빌드가 잘 되는지 빌드 밸리데이션도 해주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룰을 강제함으로써 내 그 마스터 브랜치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개발 생성성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브랜치 폴리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알아두면 좋은 추가 확장 도구도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플리캐스트 매니저 허브라고 해서 지금 제가 리파지토리가 이 콘토스 에어라는 리파지토리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 실제 프로젝트 하다 보시면 리파지토리 보통 2-3개는 기본으로 가져가신 경우 많잖아요. 하나의 제품이어도 프론트엔드 따로 백엔드 따로 기타 필요한 서비스도 이거저거 하면은 근데 지금 애저 데브옵스에서 플리캐스트 탭만 있다 보면은 이 플리캐스트 나온 거 목록 확인하려면 일일이 해당 리파지토리 가서 이 탭 와서 확인해야 돼서 그게 좀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제 참가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리파지토리만 1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플리캐스트가 와도 어디에 와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승인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발 속도가 좀 늦어졌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리캐스트 매니저 허브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한눈에 모든 리파지토리에 있는 모든 플리캐스트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고 나니까 확실히 개발 생산성이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켓플레이스 여기에서 찾고 추가하실 수 있는 도구거든요. 팟캐스트 매니저 허브라고 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리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시간이 진짜 짧네요. 간략히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작성하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내 배포 환경에 배포를 해야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구성하실 수 있는 탭이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보통 빌드 밸리데이션 쪽을 추가하고요. 그 릴리즈 쪽에서는 이제 그 빌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그런 부분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이 에디트에서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파이프라인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클래식 웨이라고도 여기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했던 방식은 그 파이프라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도구들, 미리 정의된 도구들, UI, 그래픽 보여준 도구들을 이렇게 정의해놔가지고 내가 이 빌드를 하는데 필요한 스텝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라서 그냥 그 리파지토리에 있는 코드 복사해서 npm 인스톨만 한번 해주고 zip 파일로 묶은 다음에 이 묶은 파일을 이렇게 그냥 저장하는 거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스텝들을 여기에서 끌어다 추가해가지고 빌드 스텝을 정의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예전 방식이고 최근에 권장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야멀 웨이라고 해가지고 야멀이라는 이 빌드 그 배포 과정을 일련의 약간 코드처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바는 같아요. 이 순서대로 빌드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터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이제 빌드할 서버는 우분투에서 먼저 노드.js 깔고 그 다음에 npm 인스톨하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해라. 그 내용을 얘는 어떻게 보면 코드처럼 마치 이렇게 적은 거죠. 이렇게 권장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배포 파이프라인까지도 우리 코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배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스터에 뭔가 변경이 일어나면 이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빌드되고 배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제 운영 프로덕션 환경에 이렇게 배포가 되는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비주얼 DevOps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매니지하고 리파지토리 코드 관리하고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를 쭉 한번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기능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세션 들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오늘 세션이 어땠는지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이 오늘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번 행사를 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